네, 안녕하세요. 알쓸 전사 두 번째 컨텐츠. 알아도 몰라도 쓸모없는 제조업의 서비스와 관련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부터 이제 보실 건데요. 뭐 여기 이제 스마일 커브 모델이라고 해서 뭐 이런 뭐 모델이 있대요.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제조나 조립 과정에서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과거에는 제조나 조립 과정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제조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죠. 근데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제조는 가장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제품 연구 개발이나 브랜드,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 서비스 등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도 이러한 서비스들로 전환을 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의 서비스화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everything as a service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이제 대세이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기업도 이제 서비스화를 하는 사례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지멘스라는 기업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유명한 기업인데 이 회사는 ICT와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화를 도모했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산업의 이제 비즈니스 수명 주기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산업이나 각 고객 특성에 맞게 이제 제공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비스 중심 전환 이후에는 수익이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이제 5에서 6% 정도에서 10%대까지 상승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인데 제너럴 일렉트릭도 기본적으로 지멘스와 비슷합니다. 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제조기업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토탈 서비스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차 부품을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차에 대한 리스 금융, 뭐 운행 관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 제품을 중심으로 유지 관리나 컨설팅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상당 부분이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재무 성과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이제 특정 제품의 서비스화 사례를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식스의 스마트 러닝화입니다. 기존의 아시스 외의 경쟁사의 스마트 슈즈는 실시간 주행 분석이 불가했었는데 아시스 제품은 이제 신발에 이제 이 센서를 부착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리얼타임 주행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원래 원했던 예상 금액의 13배의 투자금을 모집했던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토토의 스마트 변기인데 토토는 저희가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그런 볼 수 있는 집기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그래서 이 토토는 스마트 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피부가 변기에 닿으면 뭐 혈류 뭐 이런 데이터 등을 수집을 해서 또 그리고 소변 냄새, 대변 냄새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맞춤형 식단을 제안하고 건강을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실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그런 연구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연구 설계 내용은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고요. 이제 결론만 일단 좀 보겠는데요. 결론은 기업 가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라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근무했던 회사의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아이나비 블랙박스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아이나비는 이제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이나비가 사실 이제 주가나 매출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2017년, 18년, 19년까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16년에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했거든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중국산 블랙박스, 저가 블랙박스가 많이 유통되면서 블랙박스 매출도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통신형 블랙박스, 흔히 뭐 IoT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프리미엄 성능을 통해서 매출 하락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 상황은 뭐였냐면, 실제로 매출 하락을 단기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또 이제 경쟁사가 저가 저품질의 통신형 블랙박스를 출시를 하면서 추격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작업들은 뭐냐면 통신형 블랙박스를 어떻게 서비스화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회사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IoT 요금제별 기능을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중가, 고가 이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요금제별 쓸 수 있는 기능을 차별화했어요. 그리고 요금제별 사용 제품까지, 그러니까 기기까지, 블랙박스 기기까지 차별화를 했는데 고가 블랙박스 제품은 중가랑 고가 IoT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고 중저가 블랙박스 제품은 저가에서 중가 IoT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을 원하는 고객들이 더 비싼 제품하고 요금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만드는, 그래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업셀링 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로는 이제 데이터만 보면 20년 기점에서 매출 하락 방어를 성공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21년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보면 실제 이 20년 이후에 매출 상승에 드라이브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IoT나 프리미엄 블랙박스의 그 해외 수출, 특히 일본 수출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영상 내용은 대부분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이 되었고 각 저작권은 참고 자료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바야비 케이스 스터디 내용만 제가 직접 분석해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